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 동맹 강화, 대북 정책, 백신 협력 등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워싱턴 DC에는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 시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전 9시 45분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13시간 정도 나네요. 13시간 차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이 방미 이제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문 대통령 일정이라든가 방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시간으로 지난 19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에 미국에 도착해서 알링턴 국민묘지 무명영사 묘에 있는 그 헌화를 시작으로 어제 이제 미국 내 권력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또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방미 4일째인데 지금 미 상무부에서 한미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문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고 또 조금 뒤에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약 1시간 정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오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곧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일정이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의 동맹 강화, 또 여러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담긴 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어떤 일정 소화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예, 그 미 상무부에서 한미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한미 간에 서로 지금 그 이제 투자 부분이라든가 이제 경제 협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담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조금 한 20분 정도 참석을 하고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만남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국내 언론 보도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문제 그 지금 각 기업에서 대기업들 그룹 내에 뭐 총수라든가 아니면은 CEO들이 같이 간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반도체라든가 이제 배터리 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과 상당히 좀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일단 워싱턴에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비즈니스 라운드에서 백신 문제도 논의하게 될까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또 그 외에 그 기업들 간의 이제 회의에서도 이 백신의 어떤 협력 부분이라든가 뭐 이제 수급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결과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과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충분히 여기서 이제 논의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일단 있습니다. 네.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그런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번에 정상회담의 이제 핵심 의제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의 강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북 정책의 조율 부분이 있고 또 뭐 백신이나 경제 협력 부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뭐 한미 동맹 강화라든가 아니면 그 경제 협력이나 백신 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북 정책 조율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서로 견해차를 좁히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약간의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진전된 뭔가의 성과를 가져야 할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기대하고는 미국 현지 반응은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끝이 났고요. 네. 결국은 이제 북미 대화 재개에 앞서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좀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제 한미 간의 입장차가 있고 사실 시간표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이라는 바이든 행정부 또 임기 말이라는 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시간표도 좀 달라서 과연 이제 북미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입장차가 특히 뭐 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디테일에 있어서 입장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일단 워싱턴에서는 좀 더 많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백신 협력과 관련해서 앞서 비즈니스 라운드 회담 얘기 때 잠깐 논의를 했지만 네. 원래는 뭐 국내에서는 백신 스와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위탁 생산 얘기가 나오더니 또 한국 내 현지 공장까지 만든다. 뭐 이런 소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여기에서도 사실은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만 거의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아직은. 그런데 어제 백악관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실 백신 협력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백신 수급 문제라든가 뭐 기술 이전 이런 전반적인 협력 방안이 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한국에 대한 그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미국이 어느 정도 일정 양을 이제 해외에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 사실 그 더 어려운 국가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백신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미국 네. 내에서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제안한 이 백신 스와프,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백신을 빌리고 나중에 되갚는 거, 이거 정도는 좀 미국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그 분위기나 이제 공감되는 워싱턴에서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업 간의 정부 간의 이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대한 투자 문제예요. 우리 네네. 국내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예. 한국의 4대 그룹이 미국에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까지 뭐 일단은 뭐 관측 소식통을 통해서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확대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실 이 반도체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 유럽 연합 등과 좀 경쟁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일단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따라잡고 격차를 오히려 더 좀 벌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이런 뭐 반도체나 배터리, 전기차, 전기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충분히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아마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그 관측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한미 간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뭐 한국과 미국 양쪽의 입장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쿼드 네. 참여 문제, 이제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거든요. 예.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 쿼드 참여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그 4개 국가가 일단 참여하는 걸로 일단 현재는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네. 그 이후로는 그 회원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어떤 그 언급이 이제 미국 정부로 어떤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쿼드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막 압박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백신 수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그밖에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그런 거는 좀 얻어내고, 반면에 미국이 어떻게 요구하는 쿼드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좀 따라오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 청취자분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동행하지 않은 것, 네. 그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현지에서는 네. 뭐라고 보도하거나 알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과 영부인이 오면 서로 이제 다른 일정을 소화하게 되잖아요. 네. 영부인의 경우에는 뭐 교육이나 문화 행사 뭐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 지금 사실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아직 그렇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학교가 문을 열지 않고 대부분 행사가 연기되거나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 일정도 좀 실무 중심으로 최소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김정숙 여사가 이제 미국에 오더라도 좀 그런 방역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일정 소화가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좀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포들과 간담회가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그 동포 간담회나 대형 행사는 일단 취소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 방미에 대한 사실 코로나19 이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와중에 그 방미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번에는 좀 의미도 남다를 것 같은데 워싱턴 동포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동포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19 이런 대유행 가운데에서도 사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에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좀 한미 동맹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하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와서 더 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좀 유지하고 실질적인 좀 합의도 좀 많이 이뤄서 좀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이 동포 사회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이제 그 예정이 돼 있고 그런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기자회견이 있고요. 그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 아침 6시에 기자회견이 있고요. 그 네. 이후로 이제 저녁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의 벽 기공식이 있는데, 네. 여기에 또 문 대통령이 참석하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TV로 아마 생중계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워싱턴 DC 대주교를 접견하고, 이후에는 애틀란타에 있는 그 미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이죠. 그 SK 이노베이션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이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실내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가 백신 접종을 2번 다 마쳤거든요. 예. 저도 2번 다 접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공공장소나 상점 등을 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마스크 착용이 좀 생활화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마스크 쓰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론도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하고 그래서 미국 내 뭐 언론들도 그렇지만 당분간은 좀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이 현재로서는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 동안 대기질이 깨끗하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에는 더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에 서해안과 전라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